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바로 돈 걱정일 것 같아요. 돈도 없는데 이 많은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하지? 가족들까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꼭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환자와 가족을 위해 마련된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암 치료 비용 국가 지원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되는 영상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제도라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도 많은 암 환자 가족분들께서 원무과에서 의료비를 결제하실 때 어라? 생각보다 병원비가 많이 안 나왔네? 라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이 산정특례 제도 덕분입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등 고액의 비용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질병 환자들을 위해 의료비를 최대 100%에서 90%까지 지원해 주는데요. 특히 암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비의 95%까지를 지원해 주고 개인적으로는 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산정특례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급여 내의 공단 부담금 영역만 지원해준다는 점은 알고 계시죠? 때문에 중입자치료, 양성자치료, 이러한 비급여 항목은 지원받을 수가 없다. 이 부분은 민간보험을 통해서 보장받으셔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 제도는 외래, 입원, CT, MRI 약제비를 포함해 급여의료비 전반의 지원을 받으니까 경제적 비용 걱정에 치료비를 미루진 않으셔도 됩니다. 산정특례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확진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에 등록한 경우 신청 당일로부터 확진일 이내 5년간 적용이 되는데요. 의사분들이 산정특례 제도를 신청서를 써주시면 원무과나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고 간혹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두 번째,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의 일종으로 내 소득 분위를 기준으로 상한액을 초과 시 환급해주거나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단 바로바로 환급해주는 건 아니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에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분위 기준 상한액을 한번 살펴보면요. 2025년 기준 만약 내가 1분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전년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액이 89만원을 넘었다면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몇 분위에 해당되는지는 병원에서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10분의 상한액인 826만원을 기준으로 의료비를 받는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내가 몇 분인지 확인되면 공단에서 돌려받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세 번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도 국민건강보험 혜택 중 하나인데요. 앞선 산정특례 제도나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오직 국민건강보험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된 혜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별급여 2, 3일실 입원비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못하는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소득 분위를 기준으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했을 때 80%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 가구인지 다가구인지에 따라 기준액이 다른데요. 1인 가구일 때는 120만원, 2인 가구부터는 160만원을 초과하면 의료비 70%를 지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인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를 초과할 경우 60%를 지원해주는데요. 신청 방법은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나 대리인이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문 전 내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고 가셔야지 안 그럼 헛걸음하실 수도 있겠죠. 네 번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암 환자 및 소아 아동을 위해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성인과 소아 아동을 위해 급여, 비급여, 본인 부담금 구분 없이 성인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 연속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소아의 경우는 백혈병은 연간 최대 3천만 원, 백혈병 이외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보장되는 범위는 검사비, 진단비,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에 관련 의료비 전이 재발암까지 보장되고요. 단, 선 지급해 주는 건 아니고 우선 납부를 하고 등본상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해 환급받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지급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때는 지급 보증자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문의하시면 부담을 더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상실과 주소득자의 실직,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가구에 의료비, 생계비 등을 포함해 다방면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입원부터 퇴원 과정 동안 받았던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도 급여와 비급여, 의료비도 300만 원 한도대로 보장이 되는데요. 단, 간병비, 의료소모품, 보조기,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 등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꼭 퇴원 전에 신청하셔야 하고요. 다른 제도와 다르게 선지원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먼저 지원해주고 그 다음 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미만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인데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에는 노인돌봄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서는 보장받지 못하는 것 같네요. 보장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해주고 해당 바우처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암 환자들을 위한 국가지원 제도 6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는 이것 말고도 더 있는데요. 문제는 모든 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홍보가 부족했거나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도 불구하고 신청 기간이 지나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암 진단이 되었다면 치료도 열심히 받고 건강한 음식도 자주 먹어야겠지만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